자, 마지막 단원이죠. 개념 잘 들어야지 그 문제 또 잘 풀고 할 수 있겠죠. 개념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요. 첫 번째. 일단은 자료의 정리와 해석인데, 뭐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 거에 대한 거야. 어려운 용어는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한 명이 뭐 58점, 한 명이 62점, 뭐 점수 한번 써볼까? 한 명이 70점, 뭐 80점, 92점, 뭐 85점, 뭐 84점, 76점, 85점, 10개만 할까? 89점. 뭐 이렇게 받았어. 이렇게? 그러면은 10명이 시험을 받고 10명의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뭐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걔네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단원이야. 이렇게? 자, 먼저 첫 번째 용어부터 보죠. 10명의 아이들이 시험을 봤어. 그러면 얘네들 하나를 얘기를 하는 용어가 별량이라고 해요. 이렇게? 별량. 그래서 별량 하나, 별량 둘, 별량 셋, 별량 넷 이렇게. 그래서 별량이 총 10개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죠. 됐나요? 별량. 그리고 이 별량들을 쭉 모아놓은 이만큼을 그냥 자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별량들 한 명 한 명들의 점수 별량들을 모아놓은 자료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본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대표값. 대표값. 자, 말 그대로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대표하는 값. 그래서 가장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일단 첫 번째 잘 알고 있는 거, 뭐예요? 평균. 됐어? 평균 뭔지 알아, 몰라요? 알죠? 그죠? 그래서 이 점수들을 대표하는 값들을 얘기하는 게 대표값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평균이다라는 얘기. 평균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 첫 번째를 이거라고 한다면은 얘부터 두 번째 해가지고 쭉쭉쭉 다 해서 몇 번째까지? 10번째까지 싹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총 개수가 10개니까는 어떻게 해주면 돼? 10개로 나눠준다. 개수로 나눠준다 이런 얘기. 평균에 대한 거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을 대표하는 점수로 가장 첫 번째 평균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 됐어? 됐나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중앙값. 요거는 많이 안 썼던 개념이죠. 그죠?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 있는 얘네들의 점수를 순서대로 낮은 거부터 높은 순서대로 써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첫 번째, 제일 앞에 뭐가 오겠어? 58, 그 다음에 62,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76,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84 해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 92까지 썼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죠? 그러면 중앙값은 뭐냐? 이 값의 중앙에 있는 게 중앙값이야. 근데 얘네들은 개수가 총 몇 개예요? 10개죠. 짝수죠. 그러니까는 짝수의 중앙은 어떻게 돼? 짝수의 중앙은 2개가 만들어져. 그죠? 그럼 몇 번째랑 몇 번째가 중앙이 되겠어? 5번째랑 6번째가 중앙이 되겠죠. 그러면은 5번째 점수랑 6번째 점수, 얘네 둘을 평균 낸 게 중앙값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네들을 평균 낸 게 얼마야? 쌤 잘못 썼죠? 쏘리. 얘가 4번째네. 5번째랑 6번째. 왜냐면 얘는 총 10개니까는 5번째랑 6번째를 평균 낸 게 중앙값. 5번이랑 6번이 중앙이니까는. 그러면 얘네들을 평균 낸 게 얼마? 82점이 중앙값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만약에 개수가 홀수야. 예를 들어서 점수를 봤더니 85점, 87점, 89점, 90점, 91점. 5개만 해볼게요. 얘네들의 중앙값은 누가 될까요? 그냥 얘가 중앙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총 5개면은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애가 중앙값이 되는 거고, 만약에 개수가 짝수라면은 가운데가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는 가운데 있는 2개, 5번째, 6번째 얘네들을 평균을 내서 중앙값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중앙값은 어떨 때 쓰면 좋을까? 평균이랑 조금, 평균을 쓸 때도 있고 중앙값을 쓸 때도 있어요. 둘 다 대표값의 종류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평균을 쓰죠. 근데 중앙값을 쓰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 언제 그럴까? 숫자가 많을 때는 오히려 평균이 더 좋죠. 중앙값은 이럴 때 써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한 명이 100점을 맞았어. 근데 한 명이 50점, 한 명이 51점, 한 명이 52점, 한 명이 53점을 맞았어. 우리 반인가요? 자,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면 어떻게 돼?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면은 대충 더해보니까는 100, 200, 300, 306? 그걸 5로 나누면 얼마? 평균이? 네? 5분의 306이니까 대충 61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평균이 61점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 억울한 4명이 생기겠죠. 그죠? 뭘 억울해, 공부 더 열심히 하지. 자, 엄청 억울한 4명이 생겨. 왜? 얘네들은 만약에 시험이 엄청 어려웠어. 그래서 그냥 잘 본 게 이 정도야. 그치? 근데 반평균이 61점이야. 얘네들 4명은 어떻게 씀? 엥? 그냥 비슷비슷하게 본 것 같은데 평균이 엄청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평균에 엄청 뒤떨어져 보이는 4명이 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상황이 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그러면은 이럴 경우는 어떻게? 중앙값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이렇게? 왜냐면은 얘네들이 중앙값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얘가 중앙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앙값이 52점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4명이 안심하겠죠. 휴, 중앙값에 비해서 얼마 차이가 안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됐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앙값. 어떨 때 그러면 중앙값을 쓰는 거야? 값이 독특한 아이가 끼어 있을 경우. 이해돼? 얘네들의 비슷비슷한 점수 무리에서 특이한 점수,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중앙값을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5명밖에 안 봤지만은 그냥 평균이 61점이고 평균보다 낮은 4명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긴 하죠. 그죠? 4명이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치?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 개수가 많아졌어. 근데 예를 들어서 1000점짜리가 한 명이 있고 50점짜리 너무 차이가 크나? 50점짜리가 4명이 50점대 아이들이 500명이 있어. 그럼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되겠음? 그래도 50보다는 좀 높게 나오겠죠. 막 60, 70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내지 말고요.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엄청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중앙값을 쓰는 게 더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어떤 경우? 여기 있는 독특한 값이 껴있을 경우. 반대로 한 명이 예를 들어서 71점, 72점, 73점, 74점을 맞았는데 한 명이 8점을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평균을 내면 평균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낮겠죠. 50점이 되겠죠. 막 50점대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 4명이 어떻게 되겠어? 난 평균보다 20점이 높다 하고 좋아하겠죠. 좋아할 일임? 70점대인데? 아니죠? 그죠? 이럴 경우 어떻게?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다 더해서 개수를 나누는 평균을 사용하지만, 중앙값은 중앙에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고, 특수한 경우에서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 그 특수한 경향이 어떤 거야? 너무 큰 값이나 너무 작은 값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됐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거 기억해둬요. 개수가 홀수일 때는 그냥 가운데가 중앙값이지만, 개수가 짝수일 때는 가운데 2개를 평균 내서 구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세 번째로 사용하는 대표값은 채빈값. 자, 채 뭐예요? 가장. 그죠? 많이 쓰죠? 요즘 채 이런 거 많이 쓰죠? 가장. 빈 뭐예요? 뭐가 가난해? 가난하기는. 빈 뭐야? 빈도, 횟수. 이렇게. 그러면 채빈값은 뭘 말하는 거야? 횟수가 가장 많은 값.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채빈값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있어?
85가 두 번이죠. 그죠? 그러면 이때의 채빈값은 뭐가 되는 거야? 85가 채빈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죠? 많은 거 찾으면 돼. 예를 들어서 단원 테스트를 봤는데 5점, 6점,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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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 8점 받았어. 그러면 이때 중앙값 얼마? 7점. 얘가 되겠죠. 그죠? 채빈값 얼마? 7점. 왜? 7점이 3개니까. 이해됐어요? 횟수가 가장 많은 거, 빈도가 가장 많은 거를 채빈값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채빈값이 채빈값은 어떤 개념이, 어떤 특징이 있냐? 얘의 채빈값은 7이죠. 그죠? 시험을 봤는데 5점, 6점, 6점, 7점, 7점, 8점, 9점이 나왔어. 그러면 채빈값이 몇 점이에요? 6점. 두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돼? 채빈값은 딱 하나가 아니라 중복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6점도 2개, 7점도 2개 공동 1등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채빈값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4점, 4점, 6점, 6점, 7점, 7점, 8점이 나왔어. 그러면 채빈값이 어떻게 돼? 4, 7. 중복으로 나올 수도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채빈값은 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봄을 좋아하는 애들이 20명, 여름을 좋아하는 애들이 10명, 가을을 좋아하는 애들이 5명, 겨울을 좋아하는 애들이 15명. 우리 막대 그래프 이런 거 했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가장 좋아하는 계절, 여기에서 채빈값이 뭐예요? 채빈값이 봄.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채빈값은 수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이런 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그래서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거, 평균, 중앙값, 채빈값에 대해서 알아두면 돼. 자, 첫 번째로 대표값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은 통계. 자, 통계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통계 무슨 뜻이야? 예? 통계 무슨 뜻이에요? 다 합한 거? 통계 책 찾아봤자 없음. 통계 무슨 뜻이야?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결과를 정리한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점수가 몇 점 나왔고 걔네들의 결과를 정리한 게 통계. 그러면은 이런 결과, 아까 별량들을 모아서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해봤죠. 그죠? 얘네들을 정리해서 눈에 보기 쉽게 만드는 게 통계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초등과정에서 배운 꺾은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알고 있나요? 걔네들도 통계예요. 왜? 딱 보기 좋게 편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런 통계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그 첫 번째로 배울 거는 줄기와 잎 그림. 우리 줄기 아나요? 줄기 몰라요? 잎 아나요? 잎 알아요? 줄기는 몰라요? 진짜 말이 됨? 자, 꽃이 있음. 이게 이게 중학교 1학년한테 설명하는 게 맞아? 에? 꽃이 있음. 잎이 있음. 자, 줄기가 뭐예요? 저 가운데 기다란 거. 가운데 기다란 거. 야, 이게 중학교 1학년한테 설명하는 게 이게 맞음? 줄기. 잎은 뭐예요? 줄기에 달려있는 거. 맞아? 이렇게? 현타가 세게 오고 있죠? 내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줄기와 잎그림 알아야 돼. 이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은 줄기와 잎그림, 이 줄기와 잎의 원리로 얘네들을 정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꽃에서 얘기하는 이거랑 같아. 그래서 얘네들을 적당한 줄기를 만들고, 줄기 숫자를 만들고, 잎 숫자를 거기다가 매단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줄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자, 여기에서 줄기, 어떻게 하면 되겠어? 50점대, 60점대, 70점대, 80점대, 90점대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줄기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5, 6, 7,
8, 9로 쓸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뭘 말하는 거야?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대 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줄기에다가 이제 if을 달아서 얘네들을 정리를 할 거야. 첫 번째 50점대 누구? 58. 이런 애가 있겠죠. 이렇게 쓰면은 58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60점대 누구 있어? 한 명밖에 없죠? 62 이렇게가 되겠죠. 70점대 누구 있어? 0. 70 그리고 76 이렇게가 있죠. 80점대 누가 있어? 0. 80, 85. 자, 5가 두 명이죠. 그러면 한 번 더 써요. 이렇게. 85, 85. 그 다음에, 야, 84 안 했잖아. 야, 순서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84, 85, 85, 또 89, 그리고 92. 이렇게 써보면 어때? 그나마 쟤보다는 보기가 편하죠. 그죠? 그래서 제일 못한 아이들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못한 아이들도 알 수 있고, 제일 잘한 아이들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 총 개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면 되니까는 총 전체 별량의 개수도 알 수 있다는 얘기. 만약에 4등 찾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4등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머리 아프겠죠. 그죠? 막 하다가 1등, 2등 깜빡하고 놓치고 이런 경우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줄기와 이끌림에서 4등 찾으세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 1, 2, 3, 4등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뭐 적당한 10의 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줄기로 두고 잎을 거기다 하나씩 달아놓은 그림, 얘가 줄기의 그림. 해석할 수 있겠어? 자기가 별량을 보고 그릴 수 있겠나요? 그래서 얘는 어때? 딱 한눈에 봐도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느낌이고, 만약에 얘를 옆으로 이렇게 세워놨다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다가 줄기와 잎그림. 두 번째, 사실 줄기와 잎그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딱 봐도 그냥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됐나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도수 분포표. 자, 그러면 도수라는 뜻을 알아야겠죠? 도수는 뭐예요? 얘는 그냥 개수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의 그 개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표를 만드는 게 도수 분포표예요. 됐어? 그러면 도수 분포표는 어떻게 정리하냐? 자, 통계예요. 이 자료들을 정리하는 게 통계야. 그치? 보기 좋게 만드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줄기와 잎그림을 배운 거야. 두 번째는 도수 분포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구간을 한번 정해볼게요. 50점에서 60점. 이렇게. 됐어? 60점에서 70점. 이러면 이제 60점대 아이들이 되겠죠. 70에서 80. 80에서 90, 90에서 100 이렇게 정하는 구간에 나누는 거야. 그리고 자 이제 용어들이 하나씩 알아야 돼. 이 구간에 나눠 놓은 거를 뭐라고 하냐? 계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계급. 우리 계급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50에서 60계급, 60에서 70계급, 70에서 80계급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제. 계급의 크기는 얼마일까? 계급의 크기는 얼마예요? 뭐야? 계급의 크기 10이 되겠죠. 뭘 말하는 거야? 이거 계급의 크기 10간격, 10간격. 이해됐어? 이렇게? 얘가 계급의 크기. 됐어? 자, 그러면은 계급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계급의 개수는 5개. 셀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5계급. 됐습니까? 계급의 개수는 5. 자, 그리고 요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계급의 앞에 있는 애의 단위는 이상이고, 뒤에 있는 애의 단위는 미만이에요. 요건 그냥 약속. 앞에 게 이상, 뒤에 게 미만. 그래서 90은 포함하고 100은 포함하지 않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맨 마지막에서는 100도 포함하게 만들어야겠네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계급을 먼저 나눠요. 자, 계급의 크기, 계급의 개수 이해돼?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도수를 쓸 거예요. 자, 도수가 뭐라고 했어요? 개수요. 그러니까는 50에서 60점 몇 명? 한 명. 60에서 70점 몇 명? 한 명. 70에서 80점 몇 명? 두 명. 80에서 90점 몇 명? 5명. 90에서 100점 몇 명? 한 명.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합계가 얼마? 10명. 이렇게 쓰는 게 도수분포표.
됐습니까? 어때? 딱 봤을 때. 그냥 깔끔하게, 어디 구간에 몇 명이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고, 어디 구간에 제일 많은지를 알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됐어? 자, 그래서 빨리 집중. 이 자료를 보기 좋게 정리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줄기와 잎그림을 배운 거고, 여기는 얘는 줄기를 정하고 거기에다 잎을 달아주는 식으로 정리해서 눈에 보기 편하게 만든다라는 얘기. 도수분포표도 마찬가지 보기 편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 도수라는 용어를 처음 배웠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용어를 새로 배웠을 뿐이에요. 여기는 이 용어에 대한 구간을 정하는 게 계급. 그래서 그 계급을 정해서 거기에 몇 명인지를 내가 알 수 있어. 그래서 어디에 가장 많아 이러면은 딱 봐도 여기요.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몇 점대가 많아 이러면은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겠지. 그치? 그리고 뭐 여기에서도 그러면은 2등 어딨게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찾아 나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도수분포표는 단점이 있어요. 뭐가 별로예요? 그렇죠. 애들이 몇 점인지 몰라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80점에서 90점까지 애들이 몇 명? 5명인지는 알아. 이 5명이 몇 점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료를 옆에 보고 있지만 자료를 정리해서 도수분포표를 만들고 나면은 자료를 알고 요것만 도수분포표만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입줄기 그림은 어때? 애들이 각각 몇 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있죠. 보기는 얘가 더 깔끔해 보이긴 하지만 얘는 정확하게 값도 알 수 있기는 해. 이렇게? 근데 별로 애들의 점수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도수분표를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은, 여기서 또 잘 봐요. 얘네들이 5명이 각각 몇 점인지 몰라. 그래서 뭘 만드냐면은, 계급값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 계급값은 뭐냐? 이 각각의 계급에 대한 대표값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계급값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앞에서 배운 평균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70에서 80이라는 계급의 계급값은 어떻게 돼? 75가 되겠죠. 70과 80의 평균 더해서 나누기 2. 그러면은 80과 90의 계급값은 어떻게 돼? 2계급의 계급값은 85. 90부터 100까지의 계급값은 어떻게 돼? 95가 되겠죠. 그러면 이 계급값을 어떻게 쓰냐? 이 5명의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니까는 걔네들을 그냥 전부 다 85점이라고 취급할게 라고 만든 게 계급값이에요. 됐나요? 여기 있는 60에서 70점짜리 사이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이 한 명이 60 몇 점인지 몰라. 물론 자료를 보고 줄기와 잎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도수분포표만 보면은 60점대가 한 명인지는 알지만 점수가 정확히 몇 점인지 모른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계급값이 되고 그냥 이 한 명을 65점으로 취급할게 라고 만든 게 계급값. 됐습니까? 용어 알아야 되죠? 계급 알아야 돼요. 계급. 됐어? 계급의 개수, 계급의 크기 구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도수 뭔지 알 수 있어야 돼. 그냥 개수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계급값 뭔지 왜 사용하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도수분포표. 표를 정리해 놓은 거. 됐어? 이렇게. 세 번째. 또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히스토그램. 우리 인스타그램 많이 들어봤죠? 그죠? 같은 그램류예요. 뭔 소리야? 자, 아무튼 인스타그램은 엄청 스타를 아무튼 히스토그램은 얘네들을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그런 그림 같은 거.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정리하는 애들이냐면은, 자, 자료 적어가지고 계속 정리해 볼 거예요. 이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면 입줄기 그림, 이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면 도수분포표. 됐어? 그럼 저 자료를 이번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구간이, 자, 도수분포표를 보고 옮겨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50에서 60까지, 70까지, 80까지, 90까지, 100까지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얘의 X축은 점수, 계급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세로축을 뭘로 만들면 돼? 도수를 만들면 돼. 자, 그러면은, 여기가 1이라고 치면, 50에서 60 사이는 1명.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50에서 60 구간은 1명.
그 다음에 60에서 79가는 몇 명? 60에서 79가는 1명. 됐어? 그 다음에 70에서 89가는 2명이니까는 여기 도수 2인데 찾아가지고 70에서 89가는 2명. 80에서 99가는 뭐 한 여기 3, 4, 5 정도 찾아가지고 80에서 99가는 5명. 이렇게만 되면 되겠지. 됐습니까? 90에서 109가는 1명. 이렇게만 되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히스토그램. 됐습니까? 뭐랑 비슷해? 막대요. 그렇죠. 막대 그래프랑 초중과정에서 배운 막대 그래프랑 같지는 않아. 좀 비슷하죠. 이해됩니까? 뭐가 다를까요? 막대 그래프랑 뭔 차이가 있어? 막대랑 끼어 있는데 이건 붙어 있어. 그렇죠. 정확한 차이예요. 됐어요?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얘는 얼마, 얘는 얼마, 뭐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치? 히스토그램은 어때? 따닥따닥 붙어있죠. 그 붙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계급이 연결되기 때문에. 왜? 50에서 69간, 60에서 79간, 70에서 89간, 80에서 99간 얘네들 계급이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계급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의 막대기가 붙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네요. 막대 그래프랑. 그래서 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자, 그러면 막대 그래프의 장점 기억나요? 막대 그래프의 장점? 머리 편하다? 뭘 봐도 보기 편해요. 뭐가 제일 큰지 알 수 있다. 정확한 용어가 필요해요. 그 용어가 뭐예요? 딱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딱 봐도 그냥 누가 봐도 얘가 엄청 튀어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한눈에 봐서 한눈에 봤을 때 누가 가장 큰지 이런 걸 알아보기가 편하다가 막대 그래프의 장점이었어. 이렇게 히스토그램의 장점도 걔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됐어요? 딱 봐도 편하다라는 얘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조금 더 응용된 내용. 그러면 히스토그램의 넓이 구할 수 있을까? 히스토그램의 넓이. 히스토그램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직사각형 넓이 다 합치면 되겠죠. 얘의 가로 얼마야? 10. 얘의 세로 얼마야? 얘의 넓이 얼마야? 10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10 곱하기 1.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10 곱하기 1. 세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10 곱하기 2. 네 번째는 10 곱하기 5. 다섯 번째는 10 곱하기 5가 되면 되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잘 봐요. 중요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이거를 10, 20, 50, 10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 초딩 마냥 이걸 계산하고 그러지 않잖아. 그치?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예?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죠. 분배 법칙 알아? 몰라? 알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뭘 뽑아내면 돼요? 10 곱하기를 뽑아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 얘는 1풀, 1풀, 2풀, 5풀, 1 이렇게가 되겠죠. 그렇죠? 분배하면 얘랑 똑같아지겠지. 빨리 뭐 하는지 알겠어? 다시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직사각형 5개의 넓이를 합치면 되잖아. 직사각형의 가로는 뭐가 되는 거야? 계급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세로는 뭐가 되는 거야? 도수, 개수가 된다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걔랑 계급의 크기랑 도수를 곱하면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걔네들을 다 더하면은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왜? 내가 어차피 얘네들의 계급의 크기는 다 10이므로 어차피 모아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10 곱하기 다 합치면 10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10은 뭐 말하는 거예요? 얘는 계급의 크기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10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도수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제 얘는 10, 얘는 10, 20, 50, 10 이딴 식으로 구하면 안 돼요. 이거 더할 생각을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다 합치면 되므로 내가 계급의 크기랑 전체 도수를 곱해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자, 네 번째. 도수, 분포, 다각형. 자, 그러면은, 자, 어려운 용어 아니에요. 처음 듣기는 하지만, 도수, 뭔지 알아요? 몰라?
알아요. 분포 알아 몰라? 퍼진 거 얼마나 퍼져 있는지. 다각형 알아 몰라? 알아요. 뭐예요? 다각형. 됐습니까? 도수분포 다각형. 자, 그러면 도수분포 다각형은 따로 그리지 않고 히스토그램에 합쳐서 그릴게요. 왜? 히스토그램 가지고 그리는 게 도수분포 다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도수분포 다각형은 요 히스토그램에 여기 있는 얘의 가운데에다가 점을 찍어. 중점. 됐어?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번째 계급의 가운데에다가 중점을 찍고, 두 번째 계급의 가운데에다 중점을 찍고, 네 번째 계급 가운데 중점, 다섯 번째 계급 가운데 중점을 찍어. 그러면 계급이 5개니까는 점을 5개 찍겠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양쪽에다 점을 더 찍을 거야. 여기는 얘의 이 왼쪽에 한 구간 더 있다고 생각하고, 얘는 0점 이렇게. 됐어? 오른쪽도 한 구간 더 있다고 생각하고 걔의 중점을 여기 이렇게 할 거예요. 됐나요? 그럼 점을 총 몇 개 찍었어? 7개. 왜? 계급의 크기, 계급의 개수가 5개므로 양쪽 2개 합쳐서 7개의 점을 찍는다는 얘기죠. n+2.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의 점을 다 이어. 이으고, 이으고, 이고, 이으고, 이으고, 이으고라는 표현이 맞나? 이고, 이으고, 이으고. 됐습니까? 다 이은 다음에 여기 있는 X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막아줘요. 그러면 뭐가 돼요? 다각형이 됐어요. 몇 각형인지는 몰라. 하지만 다각형이 됐음. 왜?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 됐어? 그래서 얘네들의 도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다각형을 그렸다라고 해서 얘의 이름이 도수분포 다각형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딱 막아가지고. 이해돼? 이렇게. 자, 그러면 도수분포 다각형은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꺾은 선 그래프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그럼 꺾은 선 그래프의 장점 기억나요? 그렇지, 굿. 변화를 알아보기가 편한 게 꺾은 선 그래프의 장점이었어. 왜? 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얼마가 내려갔는지, 선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해돼? 이렇게? 변화, 혹은 연속적인 거.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떻게 됐는데 내일 어떻게 됐고 내일 모레 어떻게 됐다, 이런 연속적인 개념을 사용할 때 꺾은 선 그래프를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수분포 다각형의 그 장점은 꺾은 선 그래프의 장점과 유사해. 이렇게? 옆에 있는 계급과 비교했어. 비교해서 변화량을 내가 더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 됐습니까? 이렇게? 요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되고. 자, 중요한 거. 그러면은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다각형인데 넓이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몇 각형이야? 1, 2, 3, 4, 5, 6, 7각형이잖아요. 고작. 7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뭐가 있어? 없죠? 그죠? 이렇게 7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근데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음. 자, 잘 봐요. 여기서. 도수분포 다각형은 요 파란색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히스토그램이랑 비교해서 보면은 여기 있는 요만큼의 삼각형이 빼줘야 되죠. 히스토그램에서. 다시 히스토그램의 넓이에서 시작을 할 거야. 히스토그램의 넓이에서 파란색 다각형,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요거 빼줘야 되죠. 그 대신에 요거 집어넣어야 되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얘를 없애고 얘를 집어넣어야 돼. 근데 이 두 삼각형이 어떻게 돼? 합동이에요. 똑같아요 하지 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똑같아요 이런 거 하지 마요. 여기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어떻게 돼? 합동이에요. 됐어? 자, 무슨 합동이야? 알 수 있어야지. 자, 잘 봐요. 얘가 중점이라고 했으므로 얘와 얘의 길이는 같겠죠. 계급의 크기가 10이니까는 거기에 5일 거 아니야. 이해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중점을 찍었으니까 5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히스토그램을 세웠으니까 직각. 됐어? 그 다음에 여기가 막곡지각이 되는 거죠. 이해돼? 무슨 합동? SAS. SS. 쌤이 잘못했네요. ASA가 맞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빨리 봐봐요. 여기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막곡지각 필요 없네. 직각이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억각이 같죠. 됐습니까? ASA. 자,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히스토그램의 요만큼을 지우고 대신 요만큼을 채울 거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 여기 있는 얘도 이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어때? 합동. 같은 이유. ASA. 그러면 히스토그램에 얘를 지우고 걔 대신에 얘를 채울 거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랑 합동. 히스토그램에 이만큼을 지우고 걔 대신에 얘를 채우고, 히스토그램에 요만큼을 지우고 걔 대신에 얘를 채우고, 히스토그램에 이만큼을 지우고 걔 대신에 얘를 채우면 됨. 자, 그래서 대답할 수 있어야죠.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도수분포 다각형은, 자, 봐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었잖아요. 그죠? 이런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 합동을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시키고 도수분포 다각형에 필요한 부분을 합동을 이용해서 넓이를 채워줬더니 얘 넓이와 뭐 이렇게 생긴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같다란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야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해봐 라고 문제에서 물어본다면은 나는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대신에 뭘 할 수 있어?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구하면은 얘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중요도가 조금 더 올라갔죠? 왜?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랑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어차피 같으니까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얼마? 어떻게 구한다고?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빨리 나올 수 있어야 돼.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계급의 크기 곱하기 전체 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계급의 크기 곱하기 전체 도수. 히스토그램의 넓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저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마지막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험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상대 도수. 자, 상대 도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네들을 확률을 계산을 한 거. 그러니까는 비율을 계산을 한 거. 자, 빨리 봐봐요. 우리 알아야 될 거. 중학교 과정, 자, 비율이라는 거. 초등 과정에서 생각을 해볼까? 비율, 뭐가 비율이야? 비율이 뭐예요? 전체분해. 걔네들이 해당하는 거. 이렇게? 자, 보통 비율을 계산을 하려면은 전체 중에 얘네들이 얼마가 되는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그래서 걔를 전체분에 걔네들이 해당하는 거 이렇게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안경 쓴 사람의 비율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안경 쓴 사람의 비율 우리 반 인원이 6명이라고 하고 안경 쓴 인원이 2명이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안경 쓴 사람의 비율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 중등 과정에서 사용하는 비율 대표적인 거 몇 개 알고 넘어가죠. 첫 번째, 농도. 1학년 1학기 때 배웠죠? 중등 과정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비율 중에 하나예요. 농도 어떻게 구해요? 농도. 전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비율을 보는 게 농도야. 이해돼? 그러니까는 얘 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요? 전체 소금물의 양 분의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이렇게 농도를 구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소금물이 한 400g이 있음. 이 안에 소금이 20g이 녹아 있음. 그러면 얘의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소금물 분의 소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소금물의 농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전체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비율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농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정확하게 배웠는데,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미 배웠죠? 확률. 확률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런 거죠. 보따리 안에 빨간 구슬이랑 초록 구슬이 파랑은 3개, 초록은 5개가 들어가 있음. 내가 여기에서 구슬을 꺼냈는데 초록 구슬을 꺼낼 확률 얼마? 8분의 5라는 거 알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야?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 구슬이 8개. 에서 뭘 구한 거야? 해당 경우의 수를 구한 거예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초록 구슬 몇 개에게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는 전체 구슬 8개 중에 초록 구슬 몇 개게 라는 비율을 보는 게 용어가 확률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농도, 확률 이런 거는 비율을 보는 거니까 비율을 어떻게 봐? 전체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이걸 얘기하는 게 비율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 그 종류 중에 하나가 상대도수예요. 됐나요? 이해돼요? 이렇게 우리 비율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도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상대도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야, 그러면은 60점부터 70점 사이의 상대도수는 얼마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까 그 도수분포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그랬던 도수분포표 보면은 기억이 안 나. 50에서 60, 6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90, 90에서 100 이렇게 계급이 나눴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의 도수. 그죠? 이렇게 해서 1, 1, 2, 5, 1. 그래서 합이 10이다. 이렇게 쓴 게 도수분포표였죠. 그죠? 그러면은 상대도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걔네들의 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도수. 그러니까 얘의 상대도수 얼마야? 10분의 1. 얘의 상대도수 얼마야? 10분의 1. 얘의 상대도수 10분의 2. 얘의 상대도수 10분의 5. 얘의 상대도수 이렇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체 도수분의 걔네들의 해당 도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은 쌤이 계속 분수로 쓰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대도수 단원에서는 수수로 많이 써요. 그래서 얘네들의 상대도수는 어떻게 돼? 0.1. 얘네들의 상대도수는 0.1. 얘네들의 상대도수는 얘네들의 상대도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야. 아주 중요한 특징 첫 번째, 상대도수의 총합은 얼마인가요? 1.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다. 그래서 이런데 하나 빵꾸를 이렇게 뚫어놓고 여기 얼마게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다 합쳐서 1에서 빼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정리해 봅시다. 상대도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전체 도수분의 걔네들의 해당 계급에 해당 도수를 구하면 된다. 됐습니까? 어려운 개념 아니죠? 그래서 상대도수도 비율의 한 종류구나. 그래서 전체 도수 안에 해당 도수를 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에서 90계급의 해당 도수 80에서 99계급의 상대도수는 얼마인가 물어보면 어떻게 돼? 0.5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죠. 자, 그래서 상대도수 문제는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음. 근데 사실 이거 공식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느끼는 거죠.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얼마를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비율이라고 배운 농도, 확률, 상대도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아니죠.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돼? 단위가 %로 바뀌어요. 그래서 농도 같은 경우는 소금물분의 소금 자체가 농도를 얘기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곱하기 100을 해서 %로 바꿔줘.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얘를 %로 바꿔주고 하죠. 그죠? 확률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써도 돼. 8분의 5 써도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100을 하면은 어떻게 돼? 단위가 %로 바뀔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상대도수도 마찬가지. 비율이니까 그래.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단위가 %로 바뀌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상대도수는 0.1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해도 돼? 10%라고 해도 괜찮죠. 곱하기 100을 하면 0.1이랑 10%는 같은 거예요. 곱하기 100을 하면은 %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얘네들이 10%, 얘네들이 20%, 얘네들이 50%, 얘네들이 10%라고 써도 된다. 상대도수를.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상대도수는 얘를 쓸 수 있지만 그리고 얘네들이 같은 거다라고도 알아두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100%. 당연하죠? 100%가 다를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 이유. 상대도수의 총합이 1이니까 곱하기 100을 한 게 전체 그 상대도수가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얘랑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해당 도수다. 곱하기 100을 하면 %로 바뀔 수 있다.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히스토그램이랑 그 도수분포 다각형 아까 배웠죠? 걔가 상대도수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계급을 쓰는 자리였죠. 그죠? 그래서 50에서 60, 60에서 70, 70에서 80 뭐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여길 잘 봐야 돼. 왜? 여기가 도수였으면은 세로가 뭘 말하는 거야?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상대 도수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0.1짜리가 몇 개, 0.2짜리가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히스토그램이랑 그 도수 분포 다각형의 개념은 어차피 똑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상대 도수만 알 수 있으면 된다. 문제 풀면서 한번 같이 보죠. 자, 1번 어떻게 하면 돼요? 27이랑 34, 93, 57, 39를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5로 나눠주면 되겠죠. 됐나요? 평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5개 그냥 더하면 돼. 이렇게 해서 막 더해서 뭐 세로셈 써도 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다? 50이다. 이렇게 나왔나요? 그래서 평균을 구한다 할 수 있죠. 2번 시작. 자, 평균, 중앙값, 최빈값 차례대로 구하시오.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 10개를 다 합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이 얼마? 7.2가 나왔으면 맞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평균 그냥 M이라고 기호로 쓰죠. 평균은 7.2. 이렇게 계산지. 자, 중앙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앙값을 구하려면은 순서대로 세워봤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자료 그대로 거기서 중앙 찾으면 안 돼. 그죠? 작은 것부터 큰 거대로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이 중에 중앙값은 누구?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 개수가 총 몇 개야? 10개니까 짝수죠. 가운데 있는 누가 중앙값이 되는 거야? 5번째랑 5번째랑 6번째 여기 있는 얘네가 중앙값이 되겠죠. 그죠? 얘네들이 평균을 내는 거니까는 중앙값은 얼마? 8이다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최빈값은 횟수가 가장 많은 거 찾는 거죠. 그러니까 최빈값은 얼마? 그래서 최빈값도 8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3번 시작. 자,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시오죠. 최빈값은 그래프 보자마자 바로 뽑아낼 수 있죠. 그죠? 누구야? 가장 많이 고른 거겠죠. 그죠? 최빈값은 얼마? 6건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6건이 제일 많잖아. 중앙값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세웠어야 돼요. 됐나요? 3은 1명, 4는 3명, 5, 5, 5, 5, 6, 6, 6, 6, 6, 7, 7 이렇게 세웠어야 돼. 이 중에 중앙값이니까는 이거 15명이라고 주어졌잖아. 몇 번째가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에? 몇 번째야? 자, 2로 나누면 돼. 그러면 얼마야? 7.5야. 뭔 뜻이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둘로 쪼개보면은. 그러니까 몇 번째가 되는 거야? 8번째가 중앙값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앙값은 얼마다? 5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게 대표값에 대한 얘기. 넘어가서 1번 시작. 틀렸는데 왜 동그라미 쓰냐? 그 교체하지. 같이 하는 거 원래 나 동그라미 쓰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하세요. 자, 수학 실력이 별로 필요 없죠. 시력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예? 보이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거야. 틀리면 절대 안 돼. 오케이? 자, 첫 번째. 줄기 그림을 완성하시오. 자, 여기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줄기가 들어가야 돼요. 계급 아니야. 줄기 그림이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잎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 3. 그리고 여기 8. 그 다음에 여기가 8, 9. 맞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4. 4에 뭐가 나와? 3, 6, 7. 5는 원래 있구나. 5, 6, 7, 8, 9가 나와야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줄기 5가 나와야 되고, 이 뒤에 0, 1, 3, 4, 5. 여기 줄기 6, 여기가 2, 4. 응? 62. 2, 4 이렇게 나오면 되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 완성. 줄기가 3인 잎을 모두 찾으시오. 누구예요? 2번 답. 2번 답 뭐가 돼? 줄기가 3인 잎 누구야? 8, 9. 잎 찾으라고 얘기했죠? 그죠? 2번 답. 잎이 가장 많은 줄기 쓰시오. 누구야? 이렇게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2번 시작. 중앙값을 찾으시오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 순서대로 세봐야겠죠. 총 몇 명인데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죠. 그죠? 그러면 10명, 짝수의 중앙값 어떻게 돼?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의 평균 알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 누구야? 얘. 여섯 번째 누구야? 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43과 50을 평균 내면은 이게 중앙값이 되겠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의 답이 얼마? 2분의 93. 그래서 41.5야? 6.5 되겠죠. 2분의 93이라고 써도 괜찮아. 이렇게 맞아. 46.5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넘어가서 172페이지 1번. 그 멍 때리고 베끼고 있고. 아니 저그 43만 50만 지우야, 그게 가장 큰 문제야. 너는 문제에서 뭐 구하는지 계속 모르잖아. 네 그냥 쓰고 싶은 거 쓰잖아. 점수가 계속 안 나와요.
아, 이거 괜히 다 썼네. 1번, 계급의 개수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찾을 수 있나요? 할 수 있어? 계급의 개수 몇 개? 6개. 계급의 크기를 1번. 172페이지 푼 거 맞죠? 계급의 개수 몇 개? 6개. 2번, 계급의 크기 얼마? 5가 나오면 되겠죠. 됐나요? 2번 시작. 자, 바로 얘기해 볼까요? 1번. 계급의 크기 얼마? 500. 뭐 원까지 붙여줄까? 계급의 크기는 500원이 되겠죠? 그죠? 할 수 있어? 2번. 계급의 개수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5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3번. A의 값. 어떻게 하면 돼? A의 값. 35에서 나머지 도수를 다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A의 값 얼마? 13이 나와야겠고. 4번.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 어딥니까? 자, 여기 이거 잘해야 돼요. 그냥 짝대기 긋지 말고 이렇게 써야 돼. 500 이상 1000 미만이라고 한글로 써줘요. 그냥 대충 찍찍찍찍해서 찍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알겠나요? 이렇게 쓰지 말고 앞에 건 이상 뒤에 건 미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거는 이상 뒤에 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미만 이렇게가 나와야 돼. 그래서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은 500 이상 1000 미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5번 그러면은 용돈이 1500 미만인 애들 몇 명이야? 아니죠. 1500 미만인 애들은 1500보다 작은 애들이잖아. 그러니까는 500에서 1000 애들, 1000에서 1500 애들 얘네들이 되겠죠. 그래서 9명이 된다. 할 수 있습니까? 3번 시작. 자, 턱걸이의 수가 5회 이상 15회 미만인 애들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 5회 이상 15회 미만이니까는 5회 이상부터 10, 10회 이상부터 15 여기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5회 이상 15회 미만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얘네들이 전체의 몇 퍼센트냐고 물어봤어. 합친 거 몇 명인데 16명이잖아. 16명이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비율 전체분의 16 맞나요? 25. 네, 여기 25야? 오케이, 땡큐. 이 전체 25분의 16명이 되겠고 거기다가 100을 곱해주면은 퍼센트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약분해서 4 곱하면은 64%. 할 수 있겠나요? 넘어가서 1번 시작. 자, 알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계급의 크기 얼마요? 그냥 알 수 있는 거 번호 띡 쓰지 말고 계급의 크기 얼마야? 10 찾을 수 있어? 계급의 개수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찾을 수 있어요? 3번 전체 학생 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첫 번째 계급 몇 명? 둘. 두 번째 계급? 5. 세 번째 계급? 11. 네 번째 계급? 13. 이렇게 해서 얘네들 계급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전체 학생 수 구할 수 있음. 성적의 분포 상태는 뭘 말하는 거야?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고 어디가 적고 이게 분포 상태예요. 근데 지금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무슨 뜻이야? 이쪽 점수의 분포가 많고 이쪽으로 갈수록 분포가 적다. 이렇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 분포 상태 알 수 있어? 5번 성적이 가장 낮은 애의 점수. 성적이 가장 낮은 애들의 계급은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걔의 점수 알아, 몰라? 몰라. 왜냐면 성적 제일 낮은 애가 40 이상 50 미만 사이에 있는 아이고, 그리고 걔네들의 계급값으로 45점 정도 쓰인다라는 것만 알아. 정확한 점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습니까? 2번 시작. 이거 색칠해야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거의 뭐 초등학교 3학년 문제죠, 그죠? 오케이,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히스토그램을 완성하시오. 도수분포표를 보면서 완성하면 되겠죠. 21에서 22에서 23 얼마가 나오면 돼? 여기에 7칸을 채우면 되고, 여기가 7이 되도록 채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9칸을 채우면 되고, 그 다음에 4칸을 채우면 되겠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완성시킬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조사한 도시의 개수 몇 개? 뭐래요? 조사한 도시 개수 몇 개? 도수의 총합이죠. 25개. 도수분포표에 25개의 도시 조사했다고 나와 있네. 그리고 여기에서 도시가, 얘네가 도시가 아니야. 이 온도가 3개 도시, 이 온도가 2개 도시, 이 온도가 7개 도시, 이렇게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25개.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어디야? 그렇죠. 어떻게 써줘야 돼? 3번. 도수가 가장 큰 계급. 23도 이상. 이렇게 써준다고 했어요. 물결 치지 말라고 했어. 23도 이상, 24도 미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이상, 앞에 건 이상, 뒤에 건 미만. 됐습니까? 오케이? 23도 이상, 24도 미만. 보통 여기 도수분포표처럼 이렇게 이상 미만이라고 달려 있는데, 안 달려 있어도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4번.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직사각형 넓이. 그러면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얘잖아.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래. 가로 얼만데? 1. 계급의 크기. 그죠? 그 다음에 도수 얼만데? 9. 그래서 넓이가 얼마? 9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됐어? 넘어가서 177페이지 1번 시작. 다 구했습니까? 자, 도수분포 다각형을 보고 또 내가 해석하는지 있는 거죠. 1번, 계급의 크기 뭐 보면 돼? 2에서 4에서 6까지 뭐 이런 거 보면 되죠? 계급의 크기 얼마? 2. 2명 단위까지 써주면 좋고요. 자, 2번, 계급의 개수 얼마? 2부터 4, 4부터 6, 6부터 8, 8부터 10. 할 수 있나요? 몇 개? 4개가 나오겠죠. 됐어? 뭐야, 왜 틀렸어? 계급의 개수는, 도수분포 다각형은 지금 점이 몇 개 찍혀있어? 6개 찍혀있죠? 제일 왼쪽 점이랑 제일 오른쪽 점 뭐야? 다각형 만들려고 그냥 찍어놓은 점이잖아. 도수가 아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도수의 개수는, 계급의 개수는 4개. 대원의 반 학생 수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몇 명인지 찾으면 되겠죠? 여기 몇 명? 11. 여기는 14. 여기는 4. 그리고 여기는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전체 학생 수 몇 명? 다 더해서 30명이다 이렇게 푼다라는 얘기예요. 4번 도수가 4명인 계급을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돼?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6명 이상 8명
미만 이렇게 써준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5번 가족수가 4명 이상 6명 미만 계급의 도수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4명이랑 6명 사이 몇 명이게 이런 거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는 5번 얼마? 14명 할 수 있습니까? 2번 시작. 자, 1번.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디가 돼 있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이 같겠죠? 그죠? 자, 얘네들이 넓이가 같으려면은, 뭐가 같아야 돼? 여기 있는 이 높이를 기준으로, 여기가 절반 쪼개 있어야 돼. 이해돼? 왜? 밑변은 어차피 똑같아. 계급의 절반이니까, 계급 크기의 절반이니까. 높이가 같아야 되니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었나? 맞아? 맞죠? 2부터 5까지니까는 3이죠. 그러면 여기서 높이가 1.5, 1.5 이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C는 왜 삼각형이 다른지 알 수 있어요? C는 높이가 얼마야? 여기 높이가 2야. 네 칸의 절반이야, 여기는. 보여? 이렇게? 그래서 그림만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얘네들의 넓이가 같으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얼마? A와 B. 자, 그러면 2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여기 있는 도수분포 다각형과 그리고 이걸로 만든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어떻게 되고 그 뭐 하라는 얘기야?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에서 히스토그램 넓이에 빼봐 물어본 거죠. 얘네들이 어떤데요? 같아요. 빼면 얼마?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개념 설명을 제대로 들었으면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죠. 그죠? 넘어가서 1번 시작. 됐습니까? 자, 이거 하는 거 잘 보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 상대도수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이게 무조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상대도수에 3개 주어졌죠. 그죠? 얘네 3개 합치면 얼마야? 둘 더하면 0.7, 얘 더하면 0.8이죠. 그러니까는 A의 상대도수가 나오겠죠. 얼마? 이렇게가 나오겠죠. 됐어? 그럼 나머지는 상대도수를 이용해서 도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다 넣으면 다 나와요. 알겠나요? 상대도수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도수분에 해당하는 도수다. 이걸로 다 나온다고. 다시 상대도수는 비율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식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 풀려.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 중에 걔네들이 해당하는 게 몇 명인지 해당 도수를 얘기한다는 얘기야. 비교해볼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상대도수 얼마? 0.45는 이렇게가 나오겠죠. 얼마? 20분의 B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 계급의 상대도수 뽑아낸 거야. C계급 여기 C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뽑아내면 돼?
0.1은 상대 도수는 이렇게 얼마? 20분의 전체 도수분에 해당하는 도수이다.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한테 20 곱하면 B가 되겠죠. B는 얼마? 10 곱하면 4.5고 2 곱하면 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20 곱하면 C는 얼마? 10 곱하면 1이고 2 곱하면 2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A, B, C, D를 내가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죠. 좋은 문제죠. 2번 시작. 자, 2번. 전체 도수를 주어줬고요. 전체 도수를 주어줬어요. 상대 도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식 하나예요.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해? 전체 도수분의 걔네들의 해당 도수. 얘 상대 도수 얼마? 50분의 7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예요? 0.14. 됐어? 이렇게? 얘 상대 도수 얼마야? 50분의 10이야. 그러니까 얼마? 0.2. 그 다음에 세 번째. 50분의 16이야. 그러니까 얼마? 0.32. 네 번째, 50분의 12니까 얼마? 0.24. 다섯 번째, 50분의 5니까 얼마? 0.1이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는 상대도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 가로축에 뭐가 들어가요? 가로축에 계급 내가 끊을 수 있어야 돼. 여기 그리면은 계급이 다 되어 있지만 계급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첫 번째 여기가 35부터 40, 45, 50, 55 몇 가지 끊어야 돼? 60. 이거를 눈금이 안 줬어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그리시오예요? 도수 분포 다각형 그리시오예요. 그죠? 그럼 도수 분포 다각형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히스토그램 그려가지고 그릴 수도 있지만 점 찍으면 돼. 첫 번째 도수 분포 다각형 어떻게 해요? 35와 40의 중간, 중점 찾는다 그랬지? 중간이 몇 점? 0.14. 이쪽이 0.14가 되도록 찍으면 되고 40과 45는 0.2. 40 여기가 45와 50은 0.32. 여기가 0.24. 여기가 0.1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점만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찍는 거야? 이 점만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찍어요? 왼쪽에 계급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중점을 하나 더 찍기. 오른쪽에 계급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중점을 하나 더 찍기. 그러면 도수분포 다각형은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야? 얘를 이은 다음에 이게 도수분포 다각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정신 차려, 지호야. 너가 그린 것이 도수분포 다각형이야? 히스토그램이야. 도수분포 다각형 이해돼? 히스토그램에 가운데 중점을 찍어가지고 이은 선 도수분포 다각형 만든 거 얘가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히스토그램을 먼저 그려서 중점을 찍어도 괜찮지만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 어떻게 히스토그램에 히스토그램을 그릴 필요 없이 도수분포 다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걔네들의 사이점을 내가 5개를 찍어주고 계급이 5개니까 그 다음에 왼쪽 중점 하나 오른쪽 중점 하나가 필요하다고. 얘네들을 연결한 게 도수분포 다각형이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